이성수의 블랙박스입니다. 자, 최근에 항공주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장중에 4%가 넘는 하락세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항공주의 이러한 하락의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은 이 항공주의 하락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서 보는 항공주의 하락 원인부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세 가지 악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엔저 현상과 그리고 대북 문제, 그리고 반환 시위 등과 같은 일본 관광객이 한국으로 오는 그러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자, 이 항공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실적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자, 1분기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적자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이러한 그 적자 가능성은 2분기에도 진행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야, 이렇게 적자가 난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허무하게 빠질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실적이 적자가 난다고 해서 주가가 그렇게 빠질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은 주가가 이렇게 크게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매우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대한항공의 주가 차트인데요. 어제까지입니다. 자, 계속되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게 주가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까지도 지금 매도세로 지금 나타나면서 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모두 수급에서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 버팀목이 깨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허무하게 밀려 내려가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자, 수급과 실적보다도 더 중요하게 주가를 하락 압력을 보이게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사의 재무구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자, 이게 뭐 항공업이라는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재무구조는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유동 비율은 54%, 대한항공이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691%라는 매우 높은 재무구조, 불안한 재무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아시아나항공 또한 유동 비율이 52%, 그리고 부채 비율이 500%라는 매우 높은 이 불안정한 재무 구조를 보여줌으로써 실적이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은 주가가 크게 밀려 내려가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대기업들 중에서도 주가가 허무하게 밀려 내려가는 종목들 계속 나오고 있죠. 오늘도 장중에 두산 관련된 기업들도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얼마 전에는 STX 그룹주들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공통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부채 비율이 한 300% 이상 되는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밀릴 가능성이 높은데, 요즘 대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이러한 악영향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흐름에 매우 민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자, 이 앞서 언급드린 대로 부채가 매우 많은데 그 부채 중에서 많은 비중이 바로 외화 부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단기 순이익이 크게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자, 원달러 환율의 흐름, 특히 이제 비행기를 구입해서 운용할 때 리스 부채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부채의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서 순이익의 평가 손실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즉 원화 강세 쪽으로 흘러가게 될 때는 이 부채, 외화 부채가 감소하면서 순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꾸준히 하락하던 그러한 시기였죠. 그때 당시에는 외화 손익이 흑자를 보임에 따라서 자, 이 단기 순이익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자, 그 전에였던 2011년에는 원달러 환율이 등락이 있었지만 결국은 소폭 상승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해에는
외화 차손이 발생하면서 순이익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올해 1분기 어땠습니까? 원달러 환율 10% 넘게 상승을 했죠. 자,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작년 4분기 때 이 외화 손익으로 들어왔었던 순이익이 오히려 올해 1분기 때 손실로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1분기에 당기 순이익은 생각보다 큰 폭의 적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주가에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큰 폭의 주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항공주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많은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공주들 워낙에 예전부터 꾸준히 봐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 저가에서 매수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많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지금 항공주들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낙폭이 과대한 상황이지만 원달러 환율 계속 불안한 그러한 흐름이고요. 자, 그리고 주가 반등을 내포하고는 있지만 이 재무구조가 지금 불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반등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장기적인 주가 흐름을 전망을 해보자면은 시장 대비 종합주가지수 대비해서 상대적인 약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그러한 상황이라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 항공주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저가 매수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구조가 불안한 종목은 큰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진 종목들에만 투자하시는 그러한 전략 가지시라는 점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